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가업승계 최영도입니다. 오늘은 그 지주회사 전략, 이 가업승계 핵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이 다르면 이제 결과도 다릅니다. 국가의 부는 세금에서 나오고 기업의 부는 이제 주식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부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나오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서의 차이와 이제 전략의 차이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세금은 이제 늘어날 수도 이제 줄어들 수도 있죠. 우리 그 고경미 세무사, 최하영 세무사 이 두 분은 기장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 가업승계 이제 법인 컨설팅만 하시고 가업승계에 이제 특화되어 있고 이제 전문가 분들입니다. 그 이 번호로 그 연락 주시면 이 두 분이 이제 방문 이제 상담하고 실행도 해드립니다. 오늘 그 지주회사 전략, 이 전략을 이제 많이 활용도 하셨고 또 이 전략은 대기업들도 많이 하는 전략이고 또 안전하고 이제 검증된 전략입니다. 제가 이 지주회사 전략에 대해서 뭐 모든 거를 다 오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략을 쓰면 이 자녀, 이 승계자인 자녀가 그 본인들의 돈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부담도 없죠. 그리고 또 이 승계자, 자녀가 이제 소유한 법인, 이 법인이 그 대금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상속세는 이제 세부담이 50%죠. 근데 우리 그 법인세로 부담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50% 낼 세금을 20%만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피승계자, 이 아버지, 이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가치를 최소화해서 다시 말해 상속 재산 가액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세부담은 줄어들겠죠. 이제 과표가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세금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상속 개시 시점, 그 사전증여 재산 합산이 이제 5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게 사실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많으신 자산가분들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할 때 며느리나 사위한테 합니다.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 외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라면 이거는 그 합산을 5년만 합니다. 사실 그 아들이나 딸한테 증여하면 만일 이분이 돌아가시면 직전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을 다 합산해서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이게 그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 외에 증여를 하면은 이제 5년만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잠깐 그 세율표를 보시죠. 우리가 그 2021년부터 이제 소득세율이 10억 초과일 경우에는 이제 45%로 이렇게 변경됐죠. 이게 그 올 초에 이제 바뀐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 증여세율은 30억을 초과하면 50%죠. 그렇지만 이제 법인세는 200억까지가 20%입니다. 우리가 상속세 50%를 안 내고 법인세 20%로 끝낸다면 사실 너무 좋겠죠. 자, 요게 그 대부분, 요게 그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분은 법인의 주식 가치가 17억 7천, 그리고 개인 부동산이 이제 100억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 재산가액은 117억 7,500만 원. 그리고 이제 일가용제 5억하고 이제 배우자가 있어서 배우자 용제 30억. 그래서 이제 과표가 82억 7,500만 원. 그래서 이제 세금은 이제 30억 6,700만 원. 이제 실효세율은 30%죠. 근데 이분이 30년 후 그 부동산 가액이 1.5%씩 아주 미미하게 오른다 그래도 재산가액이 221억 7,400만 원. 그래서
일광공제 5억하고 배우자 공제 30억 해도 상속세는 86억 1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실효세율은 38.8%인데 이게 사실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0%대의 세율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자산가분들은 사실 배우자 공제를 안 받기도 합니다. 어차피 배우자한테 줬다가 다시 상속하느니 그냥 바로 자제분들한테 상속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속세는 거의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2세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가 35억 6,700만 원. 근데 이제 10년 후 62세가 됐을 때 갑자기 유보하셨다. 이랬을 경우에 재산이 늘어나죠. 그래서 재산가액이 140억. 그러면 상속세가 48억. 그리고 20년 후 72세에 돌아가시면 180억. 상속세가 66억. 그리고 82세에 돌아가시면은 재산가액이 220억. 그래서 상속세가 이제 86억이죠. 사실 이렇게 그 금액이 늘어가면 세율도 따라서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면 어떻든 간에 이제 증여를 받거나 이제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제 배당 소득 뭐 이런 소득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이 소득에 있어서도 또 소득세를 따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 재원을 자제분들이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이 대표님 같은 경우, 대표님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법인과 이제 부동산이 있죠. 그러면 이게 두 개 다 지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포기하고 이제 부동산을 지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포기하고 이제 법인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지주회사 전략을 쓰면 이 두 가지를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일단 우리 그 자녀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이 자녀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이 주주가 자녀들인 법인을 설립하죠. 그리고 이 법인, 아버지의 법인은 이제 대주주가 아버지죠. 이 주식을 이제 자녀 법인에 이렇게 줄 수 있죠. 뭐 팔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할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죠. 뭐 증여하면 뭐 별로 문제 없겠지만 또 양도하면 이 법인에서 양도 대금을 줘야 되겠죠. 이랬을 경우에 아버지는 이 양도소득세를 조금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든 간에 자녀법인을 설립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자녀법인을 이제 키운 다음에 일정 부분 주식을, 아버지의 주식을 이렇게 사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아버지의 법인은 이제 주주가 아버지, 그리고 또 자녀가 대주주인 이제 자녀법인, 이 대주주가 되겠죠. 아버지와 자녀법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든 간에 저가로 이렇게 빼옵니다. 이게 이제 HC 스트레지라고 핵심 전략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개를 못 합니다. 이렇게 오픈된 데에서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고경 및 최하영 세무사가 이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주인 아버지는 없어지고 아버지 법인을 이제 자녀 법인이 지배하고 이 자녀 법인을 이제 자녀들이 지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내야 될 상속세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행위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되겠죠. 이제 첫 번째. 자, 다시 말씀드려서 승계자, 자녀들은 자금이나 세 부담이 없습니다. 상당히 좋죠. 자, 두 번째. 승계자 소유 법인, 이게 자녀 법인이겠죠. 자녀 법인이 대금 지급 의무를 하게 함으로써 이 실질적으로 상속세가 아닌 이제 법인세로 상속세를 대신해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승계자, 이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가치를 최소화해서 상속 재산 가액을 인하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증여세 합산 과세를 5년만 지나면 아무 문제 없게끔, 물론 이제 5년 안에 돌아가셔도 실익이 있지만 5년만 더 사셔도 이제 합산 과세를 배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이게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100억 정도 나오는 우리 상속세를 거의 20억 정도 내고 이렇게 승계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